중국에서 장유샤라고 하는 군부가 시진핑의 권력을 넘볼 수는 없다. 군 최고 지도자가 돈이 부족하다고요? 중국 군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데, 중국 군은 부정부패가 기본적으로 수조 단위예요, 단위가. 이번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동안 그 시진핑 권력의 대항마로 장유샤가 가장 크게 떠올랐었고, 오히려 심지어 시진핑은 그 꼭두각시고 뒤에 장유샤가 다 조종하고 있다, 실권은 다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퍼지고 있었거든요. 라고 했지만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뉴스 보니까 바로 뭐 그냥 숙청당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 저도 가면 뭐 댓글 같은데 욕을 많이 먹는데, 저는 그럴 리 없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국에서 장유샤라고 하는 군부가 이 시진핑의 권력을 넘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이 썸네일은 다르게 다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사회주의 국가에서 쿠데타 일어났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그렇죠. 별로 없죠. 없죠. 중국에서 쿠데타가 한 번 있었어요. 린표라고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오쩌둥 부인 장청 사인방과 문화혁명 여기에 반대하면서 갈라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오쩌둥은 자기 부인 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담하게도 자기 아들이 이제 공군 핵심이었는데 마오쩌둥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71년에. 근데 이게 사전에 발각이 됐고 비행기 타고 가족이랑 도망가다가 내몽골 아마 소련으로 가려고 거예요. 그 비행기가 추락해 죽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안에서는 중국 군부의 정치 색깔을 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건 특이한 사례고 원래 공산당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왜냐하면 야전 세력이 있죠. 야전 군들이.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치 지도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대장이다 그러면 대대장급의 정치 지도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상 감시해요. 이 사람의 결정권이 더 있어요. 군사 지식은 없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해요. 군인만 감시하는군요. 네, 이 사람만. 사단에는 사단 정책이 또 있어요. 군단에는 군단 정책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군인들만 감시하면서 이 정보를 어디로 올리느냐? 노동당, 공산당에 올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정치 지도위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물선이 하나 외국으로 출발하죠. 그거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물선 선장이 있으면 이 선장 옆에 정치 지도위원이 같이 타요. 그래서 얘가 다 감시를 합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위원의 눈을 피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리영호라는 총참모장, 우리 지금 합참의장이 김정은 집권 7개월 만에 처형당하거든요. 확인됐어요, 서류로. 내부 문건으로. 이유가 뭐냐? 김정은 허락 없이 부대를 이동했다. 아니, 총참모장이면 훈련하려면 사단, 군단 다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대급 이상도 이동하려면 김정은의 직접 명령이 없으면 북한은 군대 이동이 안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유샤가 뭐 무슨 쿠데타를 꿈꾸고 독재 세력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자, 중국은 또 북한은 소련은 모두 공산당이 지배하죠. 그러면은 중국은 제일 핵심이 공산당 정치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핵심 멤버 중에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어요. 모두 공산당료예요. 그러면 이 공산당의 지휘하에 뭐가 있느냐?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PLA 인민해방군은 내각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공산당의
핵심 저게 누구예요? 바로 시진핑이잖아요. 그렇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주석, 북한의 위원장이라고 그래. 주석이 시진핑, 부주석 둘, 그 다음에 위원이 4명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7명이 돼 있어요. 7명이. 그럼 이 시진핑 3기가 원래 5년 2번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시진핑의 3기가 2023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럼 2023년 3기 시작을 언제 결정하느냐? 2022년 당대회, 20차 당대회에 10월 달에 거기서 결정했거든요. 네. 요때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요때가 누구냐? 당연히 시진핑이 주석 아니겠어요? 부주석이 허웨이둥. 그 다음 이번에 숙청된 장유샤. 여기 주석 둘, 주석 하나. 그 다음 위원이 4명이에요. 네. 리쌍푸, мя오와, 그 다음에 장성민, 류젠리.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시진핑이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으로 가면서 당중앙 군사위를 구성했으니 이 사람들은 시진핑이 신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신복이죠.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 문제가 생겨요. 리쌍푸 국방부장관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мя오와 그 다음 부주석이었던 허웨이둥이 날아가요. 3명이 날아갑니다. 이유는 뭐냐? 불법과 심각한 기율 위반이에요. 부정부패라는 얘기예요. 부정부패. 네. 그러니까 지금 4명 남았잖아요. 4명 남으면 누구 남았느냐? 부주석 하나 허웨이둥 날아갔어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남았고, 그 다음에 부주석이 장유샤였어요. 허웨이둥 날아갔고, 그 다음에 남은 정치국원이 둘일 거 아니에요. 3명이 날아갔으니까. 하나가 장성민이라고 하는 규율조사위원회 서기. 이 사람이 누구냐? 정치지도위원회 쉽게 말하면. 군기반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류젠리, 우리를 치면 합참의장. 이렇게 네. 4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4명 중에 2명, 합참의장이 날아갔고, 이번에. 그 다음에 부주석, 장유샤가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럼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진핑하고 정치지도인 군기반장 하나만 남은 거예요. 둘이 그냥. 자, 그럼 시진핑은 민간인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장성민은 누구예요? 군기반장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위원이잖아요. 그럼 야전군 세력 5명은 모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유샤라는 실세가 날아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체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물리적에는 7명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중에 고자질하는 장성민 빼고 나머지 5명은 차례차례 다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게 자기 측근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까지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시진핑의 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날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들이면 애시당초 3기 집권을 가 시작을 안 했겠죠. 거기다 지금 계속 지난해부터 나왔던 장유샤, 뭐 시진핑을 뭐 가택 연금시키고 무늬만 시진핑이고 장유샤가 장악하고 군권을 넘어가 쿠데타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장유샤라는 인물이 누구냐? 시진핑 아버지가 희중신이거든요. 장유샤 아버지하고 희중신은 국共내전 때 거의 의형제예요. 장유샤하고 시진핑도 거의 의형제예요. 네. 이 둘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장유샤가 70대 중반인 사람이 지금에 와서 뭘 거기다가 군 자체가 당의 통제를 받는데 세력화할 수도 없는데 왜 도전을 했을 거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장유샤가 미국에게 중국의 핵 관련 기밀을 넘겼다. 저 그거 보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거의 부통령급인데. 장유샤가 핵 관련 기술 왜 넘겨요, 미국에다? 아니, 지금 시진핑은 민간인이고 장유샤가 군인이니 군 최고 지도자가 돈이 부족하다고요? 중국군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데 중국군은 부정부패하면 기본적으로 수조 단위예요, 단위가. 미국이 수조를 줘요? 그렇다고 장유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럼 장유샤가 왜 이 핵 기술을 넘겨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도전할 이유도 없어요. 시진핑이 뭐 장기 집권한다? 그 장기 집권이 자기 미래인데. 그 다음 미국에 넘겼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답은 뭘까요? 이 5명이 차례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뿌리 깊은 부정부패로 봐야 된다. 결국 왜냐? 그냥 말 예. 그대로 부정부패 때문이다. 예. 왜냐? 지금 처음에 시작된 게 로켓군 그렇죠. 부정부패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예. 됐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첨단 군사력을 우위를 세워라. 그래서 시진핑이 주목한 게 로켓군이거든요. 그렇죠. 왜? 로켓, 미사일 세력이 있어야 대만을 집중 공격할 수 있고, 미사일 억제력이 있어야 미군 증원을 막을 수 있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오면 내 쏠 거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거든요. 이 돈이 줄줄 샌 거죠. 이미 보도 나왔잖아요. 미사일 사일로, 지하에 있는 사일로 뚜껑이 안 열려. 그 다음에 미사일 열어보니까 액체 열려듯이 물이 들어있어. 심지어 호거 있죠, 중국 호거. 네. 인민해방군이 호거 만들어 먹으려고 미사일 열을 빼서 불에 떼서 먹었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강이 혼란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바로 레드 캐피탈리스트와 레드 마피아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죠? 레드,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캐피탈리스트. 자, 중국의 개혁 개방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덩샤오핑이 했어요. 그렇죠. 덩샤오핑이 누구냐? 당 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건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만 가지고 있었어요. 군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덩샤오핑이 아니었으면 78년에 개혁 개방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있느냐?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주도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화가 공산당을 바꾼 게 아니라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윈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몇 년간 활동을 못했죠. 공산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 권력까지 같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허가권 강한 데는 항상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럼 레드 마피아는 뭐냐?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정부패의 고리, 범죄와 고리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네. 캄보디아에 있던 그 천스, 그 범죄주의 깡패가 지금 뭐 수십조 원 돈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부분 희생자가 중국이에요. 하긴 뭐 우리도 많이 분노하지만 중국 대다수는 사람. 중국인이겠죠. 범죄하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지만 당한 사람도 중국이에요. 근데 그 천수를 왜 아직까지 안 잡아갔느냐? 중국 내 비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고리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드 캐피탈리스트, 레드 마피아는 지금 중국 경제가, 중국 체제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진핑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지금 독재를 강화했잖아요. 네. 독재가 왜 필연적으로 붕괴하냐면 독재는 투명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관계 없거든요. 오로지 충성도, 그렇죠. 파벌.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발밑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집권하면서부터 보시라이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부패로 잡아놨어요. 부정부패 캠페인. 그렇죠. 그게 중국 국민들한테, 중국 인민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왜? 아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최근 중국 드라마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뭐죠? 옛날에는 옛날 영화 삼국지, 고전 드라마, 그다음에 역사 드라마. 예, 중국 국뽕 영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어요. 권력형 부정부패. 이게 시진핑이 들어와서 그 부정부패는 레드 캐피탈리스트, 레드 마피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커질수록 부정부패는 커져요. 중국은 부정부패 터졌다면 몇 조 원이라니까요. 하긴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무슨 그 뭐죠? 그 집안의 금고에 뭐 쌓아놓은 네. 금괴 돈 이런 거 보니까 뭐 집은 초가집인데, 마오따이주. 네, 집은 초가집인데 땅만 파보면 다 금괴고, 집은 뭐 다 쓰러져 가는데 화장실 뒤에 보면 뭐 돈이 마오타이가 뭐 수백 병이 쌓여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할수록 자기 발밑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등은 더 썩는 거죠. 더 썩는 거죠. 안 그렇다면은
지금 자기랑 같이 시작했던 그런 정치국, 이 당중앙 군사위원 5명이 다 나가려고, 5명이 다 권력에 도전해. 장유샤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유엔이랑. 하나는 최고 지휘자고 하나는 합참의장인데 이 두 사람까지 달려요. 이 장성민만 남겨. 제가 보기엔 이 장성민이랑 하나 남은 사람, 기율위원회 서기도 이 사람도 누가 조사하면 이 사람도 걸릴 거예요. 네. 시진핑도 당연히 걸리겠죠. 썩었으니까. 안 그러면 권력 유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성미 이 장유샤가 그렇게 뭐 2인자라고 떠들더니 야 시진핑 무섭다. 한 칸에 날리는구나. 절대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였다. 관계였고 중요한 건 아니 어떻게 7명 중에 당중앙 군사위 중에 시진핑 빼고 민간인 고자질하는 장성민 빼고 5명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말씀대로 이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국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사실 그 군대 뭐 기술이라든가 무기 뭐 자랑은 하지만 얼마나 엉터리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 군부의 상당수가 빠져 있었어요. 핵심 관료들의 상당수는 모두 실각이었어요. 다 부정부패 예, 수청.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 기율심사위원회 서기 제가 말씀드렸던 군기반장 장성민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난해 연말에 이 부주석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시진핑 주석 당중앙군사위 장성민 부주석 기율반장 이제 기율반장도 없어요 지금. 주석과 부주석만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군의 명령 체계가 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2027년 그 시진핑이 목표로 한 대만 뭐 수복, 뭐 함락, 침공 뭐가 됐든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이 왜 열받았는지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래도 장유샤 같은 사람은 정말 형제 같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형님이었다며요, 그냥. 그런데도 왜 날려야 되느냐 중에 설 중에 하나가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그랬는데 뭐 ICBM 기름으로 호거 구워 먹어? 물 집어넣나? 농반 진반.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썩어버린.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고 지금 제가 보기에 시진핑의 목표는 3회님, 4회님이 아니고 영구 집권이거든요. 네. 그런 대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물리력이거든요.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이게 아닌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시진핑이 여기에 대해서 대노했고 결과적으로 읍참마 속에 있던 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설은 부정부패는 기본이고 장유샤는 중월전쟁 때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네. 실제 참전 경험이 있어요. 중국 안에 몇 안 되는 류젠리도 마찬가지고요, 합참의장도. 이때 상당히 탁월한, 그때 이제 중국이 베트남한테 코피 터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유샤, 류젠리 같은 실전 경험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설은 부정부패 외에 장유샤가 오히려 대만 침공을 말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같은 얘기죠. 썩어버린 중국 군대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지만 그 장비들이 제대로 성능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군 지휘부가 물론 5대 전구로 나눠서 전구 사령관들 남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위에 핵심적인 최고 지도부가 모두 사라졌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런데 시진핑이 중국을 반드시 침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더 무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리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 트럼프 보면 되죠. 트럼프 일기 때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어른들의 축에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기 때는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 폭격해, 이란 폭격해, 위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린란드 침공할 거예요. 캐나다 50 지금 그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기 무슨 멜라니아는 뭐 다큐멘터리 찍는데 뭐 수백억 원씩 받아. 그다음에 지금 이민 단속국이 비무장 시민들 쏴 죽인 다음에 테러리스트를 몰아. 이거 아무도 못 막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야전 세력들 5명이 모두 날아갔으니 원인이 뭐든 간에 지금 당 중앙위원회 결정권자는 민간인 시진핑과 정치군인 노릇하던 이 장성민, 물론 이 사람도 원래 야전이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시진핑의 충직한 충견이었거든요. 뭐 나쁜 편의 충견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2016년부터 어마어마한 중국군 내부를 수청해 왔거든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야전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야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시진핑이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에 대만 침공을 한다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날의 칼이에요, 이 상황은. 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그만큼 그 중간에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 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 직급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최고 지도자 이 시진핑에게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좀 내부 국민 저항도 그렇고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지금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신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선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그 보수적이라는 미국 총기협회도 지금 트럼프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국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완충판들이 사라지니까 시진핑이 무모한 결정을 해도 이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줄 수 있는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야전 세력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진핑한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판 예스맨만 남는 거고 트럼프도 중국판 미국판 예스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시형 지도자들만, 내시형 참모들만 남아 있는 거죠. 예스맨들. 그러니까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큰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소불위의 시진핑 권력이 강해졌다. 아니 어떻게 군 지휘부가 사라졌는데 권력이 강화됩니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원래 자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네. 시진핑 권력 체계는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 내구성은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뭐랄까 아주 탄탄했던 그 독재 그 권력 이것이 이제 서서히 바닥서부터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요 상황으로만 봐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다. 시진핑 독재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